안녕하세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최성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번역이라는 작업은 그렇게 단순한 작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한번역에 있어서 다른 언어의 번역처럼 같은 어려움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번역에는 직역도 있고 의역도 있습니다. 직역이라는 것은 원어 문장의 독특한 구조와 표현을 살려주려는 그러한 태도로 옮기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직역은 단점이 있습니다. 즉 번역문으로서는 굉장히 어색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단지 원문에 충실한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의역은 한국어에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려는 태도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번역 이전의 해석 자체를 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느끼실 경우가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어 문장부터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번역의 기초는 문장의 독해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한 그것은 중국어 문장 구조를 이해해야만 원문의 의미를 더욱 충실히 반영한 살아있는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더 나아가 중한번역에서 이 중국어 독해 능력만큼 중요한 것은 한국어 문장 구사 능력입니다. 이 과목을 통해 한국어 문장 구사 능력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을 잘 찾아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전은 제한된 지면으로 인해서 어떤 단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뜻을 담지는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하지만 사전에 나와 있지 않다고 해서 번역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문맥에 맞는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내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원문을 보시겠습니다. 他们俩没有共同语言，吹了。 이 번역이라는 것은 항상 독자를 염두에 두고 하는 작업인데요. 독자를 전제로 한다는 말은 글쓰기 방식이 달라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독자가 한국인이므로 번역문의 한국어는 정확하고 자연스러워야 하겠습니다. 원문에서 공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공통의 의미는 우리말로 이제 공통의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데 이 공통유엔이라고 하면 이 말이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원문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 뒤에 보면 트레일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헤어졌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공통유엔의 의미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통유엔이 은유하고 있는 것을 번역으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이 원문에서 공통유엔은 공통의 화제나 공통의 관심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이로써 원문 타무랴 메이어 공통유엔 트레일러를 그들 둘은 공통의 언어가 없어서 헤어졌다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외국 사람 사이에 벌어진 일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할 수가 있고,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원문은 그들 두 사람은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아 갈라섰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원문을 보시겠습니다. 那个瘦得让人可怜的姑娘偏穿了身黑衣服。 이 원문은 번역 기법 중에서 순서 바꾸기와 틀 바꾸기를 적용해서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바꾸기라는 것은 중국어를 한국어로 옮길 때 어구의 출현 순서를 바꾸어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중국어와 한국어의 문장 구조를 비교할 때 우리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중국어와 한국어의 목적어의 위치가 서로 다른 것은 모두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부터 순서 바꾸기 번역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중심 성분인 동사수로의 목적어의 어순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이 중국어 문장 전반에 폭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이 명사구 안에서도 순서 바꾸기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단문과 단문이 이어져 만들어진 복문에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형어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관형어란 명사 성분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 성분을 수식 개 정문 성분을 말하고, 그 다음 부사어라는 것은 수로 앞에서 뒤에 있는 수로를 수식해주는 성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관형어는 주어나 목적어 앞에 놓을 수 있고, 부사어는 수로 앞에 놓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원문 那个瘦得让人可怜的姑娘偏穿了舍内衣服는 여기에서 이 한사코 굳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 피엔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있는 주어이죠. 꾸냥과 뒤에 있는 수로 초안으로 해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꾸냥을 수식하고 있는 那个瘦得让人可怜는 이제 관형어인데 그 중에서 瘦得让人可怜말을 직영을 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불쌍하게 생각하도록 야윈 뭐 이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시사와 수사 나거가 남죠. 그럼 중국어에서는 이 지시사 나를 명사구의 맨 앞쪽에 두어서 그 뒤에 수식어 모두가 중심 명사하고 관련을 맺는 기능을 하지만 한국어에서는 중심 명사, 즉 꾸냥 앞에 바로 앞에 놓아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那个瘦得让人可怜的姑娘을 초역에서는 저 말라서 사람들로 하여금 불쌍하게 느끼게끔 하는 아가씨는 이라고 했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 이 저라는 지사를 아가씨 앞에 두어서 그러니까 순서 바꾸기를 해서 가련한 생각이 들 정도로 깡마른 저 아가씨는 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로디를 한번 볼까요? 자, 초안의 뒤에 러가 있는데 이 동작의 완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또한 동작 완성 후의 상태가 지속됨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의 지속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입는다로 옮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셔는 양사로서 온몸의 위아래 모두라는 그런 의미를 뜻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순서 바꾸기를 하여 정리해보면 가련한 생각이 들 정도로 마른 저 아가씨는 오히려 위아래로 온통 까만 옷만 입는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위 원문을 좀 더 다듬어 보겠는데요. 즉, 틀 바꾸기를 해서 번역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주어 부분 那个瘦得让人可怜的姑娘을 조금 전 순서 바꾸기로 번역할 때에는 가련한 생각이 들 정도로 마른 저 아가씨는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那个姑娘을 전체를 주어로 해서 앞으로 끌어내고 瘦得让人可怜은 꾸냥을 수식하는 관형어이지만 수로 부분으로 옮겨보도록 하는 것인데요. 자, 그러니까 저 아가씨는 안쓰러운 느낌이 늘 정도로 깡 말랐으면서도 라고 틀바꾸기를 하여 번역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저 아가씨는 자, 해서 이제 앞으로 뺐죠. 자, 저 아가씨는 안쓰러운 느낌이 들 정도로 깡 말랐으면서도 오히려 위아래로 온통 까만 옷만 입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자, 이와 같이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우리말답다는 느낌을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주어의 위치에 대한 번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那时候为了工作方便，他才更换了姓名。 이 중국어의 복문에서 주어가 동일한 경우에 앞쪽에 있는 종속절의 주어를 생략하고 뒤쪽에 주절에만 쓰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한국어에서는 앞쪽에 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중국어의 복문을 번역할 때 주어의 위치를 바꿔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원문을 번역해 보기로 하겠는데요. 이 문장을 번역하려면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개혁개방의 총설계사 이 덩 샤오핑에 관련된 일화인데요. 덩 샤오핑의 본명은 덩先生인데 이 이름의 의미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뒤에 이름을 덩시 시엔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27년 상하이에서 비밀리에 공산당 활동을 할 때에 덩 샤오핑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민당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것도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된 것이죠. 그럼 문장을 볼까요? 자, 为了工作方便에서 이 공조를 업무 일이라고 번역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름을 바꾼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뭔가 속에 숨긴 것이 있는 것 같은 활동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역에 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보다 활동상의 편의를 위해라고 번역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자의 끙화의 싱밍을 보시면
자이는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비로소 동작, 작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 겨우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 전체 문장이 어색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번역에서 생략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어 타를 번역해야 하는데 초역에서 보시면 그때 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겨우 이름을 바꿔야 했다라고 원문 순서대로 번역을 했지만 여기서 타를 앞으로 옮겨서 그때 그는 활동상의 편의를 위해 이름을 바꾼 것이지 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우리말답고 자연스럽다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 원문에서는 동목이합사의 번역을 살펴보겠습니다. 我很生他的气，一连3个月没有给他写信。 자, 동목이합사라는 것은 동사와 목적어가 하나의 덩어리처럼 쓰이면서도 그 사이에 다른 성분이 들어감으로써 분리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원문에 있는 성타더 치에서 성치는 동목이합사이죠. 그래서 목적어 타가 이 성치 안에 끼어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초역에서는 그를 매우 화나게 해서라고 해놓았는데요. 이것은 오역입니다. 마땅히 그 때문에 매우 화가 나서라고 번역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일리엔 쌍거 위에는 3개월 연속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메이오게 다시 시인에서는 6개인은 개사이기 때문에 이 메이오라는 부정부사는 수로 앞 시에 그죠? 수로 시 앞에 놓이지 않고 이 개사 앞에 놓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에게 편지하지 않았다라고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원문을 정리해서 번역을 하게 되면 나는 그 때문에 왜 화가 나서 3개월 연속 그에게 편지하지 않았다가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수로의 번역에 대한 원문입니다. 我们受到了极大的鼓舞。 동사수로는 문장이 중심이 되고요. 정보 전달에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이 동사수로는 생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우리말 표현에서 없어도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다면 혹은 쓰는 것이 오히려 군더더기로 여겨진다면 빼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이 형식 동사인 진싱, 자이, 쇼다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예문을 통해 설명드리면 这个问题下午进行讨论에서 진싱은 굳이 번역할 필요가 없겠고요. 이 문제는 오후에 토론한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사수로가 생략되면서 목적어의 품사 또는 성문 역할 전환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자, 원문을 보실까요? 원문에서 쇼다운은 수로가 되고 받았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뒤에 고무하다, 격려하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구가 목적으로 놓여 있는데 만약에 쇼다운을 그대로 초역과 같이 우리는 대단히 커다란 고무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대단히 어색한 한국어가 되겠죠. 그래서 쇼다운을 생략하고 목적어 구를 수로로 해서 우리는 그게 고무되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하겠습니다. 자, 결과보호의 번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一夜没睡觉的小王，2只眼熬红了。 자, 원문에서 아우는 동사수로로서 밤을 새우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고 홍은 결과보호로 쓰였습니다. 근데 이 원문에서 의미 중심은 결과보 홍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보시면 밤을 새운다는 뜻의 아오의 의미가 이미 앞소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매일 쉬자오더 샤왕을 직역을 하게 되면 하룻밤 내내 잠들지 못한 샤왕이 되는데 이 때문에 뒤 소절에서는 아오를 번역하지 않고 결과보호의 의미만 옮기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량지엔 아오홍러는 두 눈이 밤을 새워서 빨갛게 되었다라고 직역할 수 있으나 밤을 새워서를 번역하지 않고 그냥 두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라고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문은 하룻밤을 꼬박 뜬 눈으로 보낸 샤왕은 두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로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개의 연동문을 비교해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他们都去剧场看一出京剧了。他们都去剧场看了一出京剧。 자, 보통 순서를 바꾸어 옮기는 것과 그대로 옮기는 것은 이 한국어의 언어 습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러의 위치 또는 문맥에 따라 번역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원문을 보시면 이 연동문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연동문에서 러는 문장의 맨 끝이나 혹은 맨 뒤에 위치한 동사의 바로 뒤에 쓰는데 이때 그 위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럼 분석을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에서 추는 연극의 양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원문을 보시면 去剧场과 칸 일추 징쥐가 연이어놓이고 러는 문장 맨 끝에 위치하고 있고 두 번째 원문은 러가 칸의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문장은 간 것은 사실이지만 경극을 봤는지 보지 않았는지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순서를 바꾸어 그들은 모두 경극 한 번 보러 극장에 갔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은 경극을 본 것이 사실임을 더 뚜렷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장은 순서를 바꾸어 번역할 수 없고 그냥 순서대로 그들은 모두 극장에 가서 경극 한 편을 보았다라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점은 보았다에 있다는 것에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동문을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我都让你气糊涂了，连电话都打错了。 피동문 또는 빼이 구문이라고 하는 문은 동작을 당하는 대상이 문 뒤에 위치하고 동작을 행하는 주체가 빼이 뒤에 위치하는 구문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주어가 누군가에게 나쁜 일을 당하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피동문에는 빼이나 쩌, 랑, 게이 등의 피동 표지가 이제 있고요. 이 중에서 빼이자를 대표로 삼아서 빼이 구문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피동문에 불이익의 의미가 있는데 모두 이것을 당하다라고 번역해서는 안 되겠고요. 앞뒤 문맥에 따라 적절한 번역어를 선택하는 유연함을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 원문은 랑을 사용하여 표현한 피동문인데요. 워가 화가 난 이유는 니 때문으로 이 점을 살려서 번역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我都让你气糊涂了에서 치는 동사로서 화나다라는 뜻을 지니고요. 후투는 멍청하다라는 의미로 결과보로 쓰였습니다. 그럼 초역을 보면 나는 너에 의해 화가 나서 멍청해져서 라고 번역하고 있으나 이것은 무척 어색한 한국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 때문에 화가 나서 멍청해지는 바람에 정도로 수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멍청해지는 바람에도 다소 어색한 표현일 수 있어서 이것을 좀 더 다듬어서 너 때문에 화가 나서 정신이 다 나갔는지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겠습니다. 뒤에 连电话都打错了는 连什么都什么의 그 강조 구문을 사용하였는데 이 전화조차도 잘못 걸었다라는 뜻이지만 앞에 너 때문에 화가 나서 정신이 다 나갔는지와 연결하여 번역을 하면 전화도 엉뚱한 데 걸었다로 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우리말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소설의 번역을 한번 보실까요? 越想便越害怕，越气不平。假若老这么下去，几时才能买上车呢？为什么这样呢？ 자, 이 원문은 루오터 샹즈의 일부이고요. 자, 루오터 샹즈는 1937년 작품으로 중국의 대문호 라오셔의 대표작입니다. 이 낙타라는 별명을 가진 인력 거꾼이죠. 이 샹즈의 인생 역정과 운명을 통해서 지금의 베이징인 베이핑을 무대로 1920년대 말기 하층민들에 대한 당시 구사회의 잔혹한 수탈과 참상을 아주 생동감 있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자, 원문과 번역문의 대조를 통해서 대단히 어색하며 오역의 혐의가 짙게 풍기는 문장을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越想变越害怕越气不平은 越 A 变越
B, 위에 C의 구문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 하면 할수록 B하고 C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뒤에 하이파는 두렵다, 걱정하다는 의미인데 이 원문에서는 걱정하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부핑은 분노하다, 화가 치밀다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소설의 번역을 보면 생각하면 할수록 두려워지고 분노가 끌어올랐다 라고 하고 있으나 생각하면 할수록 걱정이 되고 화가 났다 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또한 이 글의 주인공은 19세의 청년이라는 점에 유의를 해서 번역해야 되겠는데요. 老这么下去를 소설의 번역은 이렇게 늙어간다면 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오역입니다. 그러니까 라오는 여기에서 늘, 언제나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샤취는 미래까지 상황이 계속 이어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모양이라면 정도로 수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일상에서 상은 일정한 목적이나 기준에 도달한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어서 지시才能 마일상 처는 인력거는 언제 살 수 있단 말인가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원문에서 처는 인력거를 의미하죠. 자, 그럼 수정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걱정이 되고 화가 났다. 만약 계속 이 모양이라면 인력거는 언제 살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왜 이런 거지?로 수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짧게나마 몇 가지의 유형의 문장으로 중한 번역 연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원문의 초역을 다듬어서 수정을 해보았으나 여기 있는 번역문을 참고해서 여러분이 직접 다시 한번 수정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중한 번역 연습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